어떻게 이 정도로 예측을 빗나가는 경우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 또 외교 순방을 운운하면서 사우디로 출국했는데 어제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무언가 회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해외 도피를 한 것이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유엔에서 아주 심각한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유엔이 한국의 자유권 보장 상황에 대해 심의를 했는데 8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유권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살피는 심의를 유엔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것인데 오히려 8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한국 심의를 담당하는 산토스 파이스 위원의 지적을 그대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봐도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대표단의 답변이 소극적이었으며 상당수의 질의에서 사실상 8년 전 4차 심의와 똑같은 수준의 답변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장이죠.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말을 유엔 위원도 느끼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정확하게 윤 정부를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가장 우려한 건 역시 대통령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주변 집회 금지 등과 같이 집회 자유가 축소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고요.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탄압,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면서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립했는지 특별법 제정 계획이 있는지도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주장이 모두 억지라는 걸 유엔이 대신 말해준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윤석열은 아주 꾸준하고 일관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원인이 전 정부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자연재해, 심지어는 본인이 임기 중에 일어난 북한의 도발, 잼버리 참사, 모든 게 전임 정부에 있다는 억지를 부려왔습니다. 그러나 유엔은 아주 깔끔하게 현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고 책임 역시 현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해 준 것이고 윤석열이 얼마나 멍청하게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국가였고 대통령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위상 높은 나라였는데 겨우 1년 반 만에 10여 년 전으로 퇴행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는 겁니다. 윤석열은 죄책감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애초에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가정교육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사회생활 능력이 제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당장 인사과정뿐만 아니라 이미 인사 내정된 사람들의 논란만 봐도 윤석열이 얼마나 심각한 인간인지 드러납니다. 김승희 의전 비서관까지 하면 벌써 윤 정부 인사 중 학폭 의혹이 3번째나 있었던 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 확인 결과 대통령실은 오히려 이 문제를 은폐하려 했다고 합니다. 사표 수리를 즉각 한 것은 엄중한 대응이 아니라 은폐 시도라는 것이죠. 사표 수리 과정이 너무 이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인사 임명 유지를 고수하더니 이번에는 감찰에 들어간 지 겨우 4시간 만에 사표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4시간 동안 대체 뭘 점검하고 확인했기에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냐 이겁니다. 사표 수리가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는 사표 수리 이후에 어떻게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오히려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감찰을 중단시켰습니다. 이게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이 아니면 뭐냐 이겁니다. 대통령실에서 깔끔하게 사표를 수리했다 하더라도 모든 감찰 과정에서 현직자와 동일한 잣대로 수사할 것이고 처벌은 이미 정해졌다고 봐야 한다고 발표만 했다면 이런 의혹은 없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확실한 선긋기는 없고 감찰만 중단시켰습니다. 대통령실 조치가 교육청 조사에 영향을 끼치거나 피해자한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준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조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이죠. 김승희 비서관이 아직도 피해 학생과 가족들한테 사과도 안 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은 온 국민이 이런 사안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공교롭게 또 외교 순방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어떻게 이 정부만 이렇게 공교로운 일이 일상처럼 벌어지냐 이겁니다. 대통령 관련 심각한 의혹이 있을 때마다 마치 짜고 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일관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사우디 순방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언제까지 이 전략을 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윤석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이 사우디의 최적의 파트너다. 이런 말과 동시에 사우디와 무언가를 체결했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MOU를 체결하고 마치 이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순방 성과, 경제 살리기 성과인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전략이 나오던 초기 때부터 저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해드렸습니다. MOU 각서는 수백조 원, 수천조 원을 체결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MOU 각서는 계약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각서입니다. 법적 효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우디가 투자 약속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입니다. 진짜 외교 성과라고 말을 하려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우디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투자를 약속했고 우리 기업과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수주 계약은 말 그대로 우리 기업이 사우디와 협업하기로 했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즉, 양국이 확실하게 투자와 협업을 약속했다는 것이고 이런 걸 외교 성과, 경제 성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윤석열은 언제까지 고작 MOU 각서 체결로 외교 순방 성과라고 떠들고 다닐 건지 모르겠습니다. 창피하지 않나요? 500조 원이 넘는 외교 순방 예산, 심지어 이건 역대 대통령 중 최대치에 달하고 이마저도 모자라서 추가 예산 편성까지 한 마당에 고작 해오는 건 MOU 각서 체결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행된 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동해 일본의 표기, 이딴 것들밖에 없습니다. MOU 각서는 수백 개, 수천 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말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져온 국익,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고 현실된 국익은 뭐가 있으며 대체 1년 반 동안 해외 순방을 왜 갔다 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외교 순방을 하고 와서 어떤 성과를 달성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요? 아마 극우 지지자들도 이거 못할걸요? 심지어 이 말장난이 얼마나 괘씸하냐면 작년에도 40조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현실이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1년 만에 60%가 가시화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소리는 1년 동안 60%가 말뿐인 계획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현실이 된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때도 단순 MOU 각서 체결이었을 뿐 법적 효력이 있는 확실한 계약 체결, 수주 계약 체결 같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21조 MOU를 추가로 체결해서 MOU 규모가 6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말장난이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식하면 이딴 말장난으로 1년 반을 허송세월로 만드는 거냐 이겁니다. 도대체 60조 원이나 되는 성과라고 하면서 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민생 경제는 파탄난 상태고 무역 적자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수는 왜 부족한 건지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죠.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어차피 국민들은 이미 마음을 잡았습니다. 윤석열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좋으라고 표를 준다? 정신 이장자가 아닌 이상 그런 결정은 하기 힘들 겁니다. 이미 지지율이 말해줍니다. 25%면 박근혜가 탄핵되기 직전하고 비슷한 수치입니다.